거칠어진 입입니다. 지금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을 다룬 키워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뭔가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민주당에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지도부들의 회의인데 최근에 있었던 아마 1심 선고 결과 그걸 기본적인 바탕에 깔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등 어떤 그런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들이 뭔가 얘기를 쏟아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막장 칼춤과 막장 이전 투구 모두 막장 엔딩의 예고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망나니 칼춤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그 칼 또한 부러뜨리겠습니다.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제1야당 대표에게만 칼춤을 추는 것입니까? 국민 무서운 줄 알기 바랍니다. 표현이 거칠죠? 뭐 서초동 양아치, 망나니 칼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정치검찰에서 막가파식 정치보복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 그 전현희 의원 얘기 아까 방금 들으셨어. 뭐.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망나니 칼춤. 공통점은 검찰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자, 일단 김철원 교수님, 강성필 위원장.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추가돼서 5개 재판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렇게 약간 거친 표현을 써서 이 검찰을 향해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좀 될까요? 일단은 뭐 저런 막말류가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에서 상급을 놓고 누가 더 센 발언을 하나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지금 보면은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는 원래 민주당의 아버지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신의 종, 신의 사제 이 정도 나와버리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우상화 단계에 접어드는 상태거든요. 그 저는 저런 막말들 그럼 이재명 대표 재판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심기가 불편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옆에 있는 우리 그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이 저렇게 막말을 해주면 나름대로 조금 심기상으로는 도움이 심기보다는 잘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기쁨조 역할은 충분하다. 그렇지만 저런 발언이 결국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저런 막말들을 계속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심기 불편을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분이 좀 좋게 해주는 기쁨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재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강성필 부위원장. 네.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이재명 대표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아하. 근데 사실 그 최고위원들은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세게 좀 말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예. 지금 너무 분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바로 5번째 기소. 예. 그러니까 법카 유용으로 5번째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예를 든다면 국민의힘 출신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오마카세 논란 그때 당시에도 4명이서 먹었는데 뭐 18명으로 숫자도 늘리고 또 그 자체도 사실 고가의 식당이고 또 그걸 결제하는 과정도 의혹이 있고 또 그때 당시 코로나 해가지고 집합 금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발당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코로나 때인데. 그런데 여기는 왜 조용한 겁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과 관련된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씩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를 했는데 아유 그
불송치가 뭐야? 다시 또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막 증거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민주당이 보기에는 사실 또 단체장의 법화 유형은요. 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또 국정감사에도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검찰이 검수 원복을 해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를 또 이렇게 조사하고 기소하고 또 재판받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그거에 대해서 옆에서. 지금 막 분노, 화가 그렇죠. 남입니까? 화가 난 상태다. 그런데 이거는 예. 저는 당사자는 최대한 이런 말 하면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얘기해버리면 이런 울분을 얘기해버리면 더 호소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더 최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더 세게 말씀하시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에서 오늘 민주당 관해서 조금 뭐랄까요?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던 내용이 있는데 오늘 민주당과 관련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는데 그 축사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간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정치는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해. 선거법 개정, 이거 불가피합니다. 필요합니다라는 주장을 이 축사에서 꺼낸 거예요. 이게 알려지자 단박에 나온 반응이 아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1심 받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다 이제 민주당에서 설명을 내놓습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사는 14일에 전달된 거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15일이니까 그 전에 미리 축사를 써서 그쪽에 전달하고 공개가 그냥 오늘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판 1심 선고 나온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약간 그런 걸 의식했겠죠. 뭔가 얘기가 수근수근 나오니까. 그런데 김초롱 교수님. 근데 일단 1심 선고 이전에 써서 전달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이동환 대표가 선거법 관련 얘기는 그렇게 자주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묘하긴 합니다, 상황이. 근데 저는 뭐 크게 비틀어 볼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게요. 지금 보면 그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개정안 어떤 축사를 보내면서 보면 예. 선거법이 보면 말은 풀고 돈은 묻는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보면 선거법이 규제가 너무 많아요. 아, 실제 그렇다, 예, 그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가가 호 방문부터 명함 돌리는 것까지 해가지고 너무너무 규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너무 과도한 규제들, 특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 선거법의 각종 규제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보면 금권선거나 흑색선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어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1심 선고에 대한 어떤 불복이나 거기에 따른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에 대한 원래의 취지는 그대로 살리고 단지 선거법이 너무 과도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때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를 밝힌 거를 굳이 왜곡하거나 비틀어서 들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 오늘 약간 좀 이거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이제 사실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점 설명을 나왔어요. 네, 이제 오늘. 오해하실까봐 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게 선거 이후에 또 본인이 이런 말 하면 좀 호소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요 이런 네. 말을 했어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미래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9년에 한 번씩 법은 바꿔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19년이요? 왜 19년이라고 19년입니까? 했는지는 하필? 저도 잘 모르겠지만 19년에 19년에 한 번씩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은 또 거기에 맞게 법이 뒤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단체장들이 국회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선거할 때 불리합니다. 선거 운동원도요. 사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 직원이 9명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입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은 또 그게 한정되어 있고 단적인 예로 국회의원은 6선, 7선, 8선, 9선도 할 수가 있는데 단체장들은 3선 연임 제한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비틀어서 보시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하필 또 15일에 1심 선고
징역형이 나온 그것도 선거법 관련된 재판인데 그게 나온 상황에서 오늘 그 축사 내용 중에 선거법 바꿔내는 게 나오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이제 민주당에서 설명을 내놨죠. 아이고 그 전에 서면 축사인데 전달된 겁니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15일에 있었던 1심 선고에는 고 김문기 전 처장 아느냐 모르냐 뭐 같이 골프 라운딩 뭐 한 문제 이런 게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고 이거와 관련돼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유동규 씨 오랜만에 얘기를 꺼냈네요. 이와 관련돼서 어제군요. 어제 뭔가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씩 이제 종종 연락드립니다. 예, 연락드리고 15일 날 그때 결과 나오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통화를 했고 조금은 위안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죠. 김철 교수님, 그러니까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이제 가족들 입장이 전해진 거예요. 조금은 위안이 된다. 그분들은 약간 섭섭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였던 것을 느끼게 하는 표현 같은데요, 지금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뭐 남편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등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굉장히 아마 그 고인의 어떤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에 따른 어떤 경제적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힘들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그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호주에 어쨌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갔고 그리고 골프도 치고 나름대로 굉장히 뭐 이 동반자적 관계를 좀 생각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부분을 부인하면서 김문기 씨에게 너무 좀 자존심에 좀 상처를 주는 그리고 모욕감을 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문기 처장의 어떤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번에 1심에서 유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안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대장동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재판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 대장동 재판에 따른 그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김문기 전 처장의 어떤 부인이 더 큰 위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강석필 부위원장은 김문기 전 처장의 가족이 그 1심 결과를 보고 좀 위안이 된다라고 말한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족분들의 마음을 100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실은 진실이고 또 그분들의 마음은 마음이고 또 김문기 처장께서 뭐 평소에 가족들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던 말들이 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가족들은 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남편이 또 이재명 시장과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잘 모른다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서운해하실 수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좀 알려줬습니다. 그 재판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며칠 지났는데도 좀 나와요.